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장은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합장이었습니다. 보합장이었는데 골드는 뉴욕장에서 좀 반등을 해서 어제보다 약간 상승을 했고, 실버는 어제와 거의 동일한, 아침에 봐보면 동일하게 거의 원점 회귀 보합장으로 흘러갔다. 최근 들어서 약간 실버가 약간 처지는 어떤 느낌이 있고요. 골드는 반등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굉장히 반등을 하려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좀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골드 기준으로 해서 먼저 국제 시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트로이 온스당 지금 현재 국제 시세는 1734불 01센트, 1g당 55불 75센트, 1kg당 55,749불 64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에 27만 5천원, 팔 때가 25만 9천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그램으로 나누면 살 때가 7만 3,333원, 팔 때가 6만 9,066원, 이렇게 국내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1kg 소비자 가격입니다. 7,313만 3천원에 1kg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버는 지금 현재 1트로이 온스당 25불 08센트가 지금 현재 실버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910원, 팔 때가 3,230원. 이것은 이제 그램으로 나누면 살 때가 1,042원, 팔 때가 861원에 지금 국내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108만 1000원에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버는 소폭 하락을 했고요. 국내 시세도 골드는 소폭 어제보다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어제 시장 흐름은 거의 보합세였어요. 보합세였는데 막판에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 뉴욕장에서 반등은 했는데 그 반등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아침 오전 장에 비교하면 골드도 거의 보합세입니다. 어제 오전에 이제 아시아장에서 조금 반등을 해서 계속 등락은 있었지만 다시 뉴욕장에서 반등을 한번 했다가 그대로 장이 끝나는 약간 보합, 어제 제가 기술적인 좀 반등은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골드는 보합장이면서 조정이 끝나고 약간 반등을 한 그런 내용이고요. 실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어제 이야기한 대로 보합장입니다. 어제 오전 아시아장에서 잠깐 반등을 했는데 역시 실버도 런던장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런던장에서 뭔가 반등이 있지 않겠냐 그랬는데 런던장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는데 보합장으로 끌고 가다 오히려 뉴욕장에서 하방으로 빠지는 그런 실버의 어제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나머지 국제 전반적인 시황을 보면 미 증시는 어제 3대 증시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큰 폭은 하락은 아니고 3대 증시 전체가 하락을 했고요. 달러는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요즘 달러가 너무 잘 나갑니다. 너무 강세고요. 이 상황에서 골드가 실버가 상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반대로 유로화는 봐보면 계속 하락이에요. 유로화는 계속 하락입니다. 유로화가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상황에서는 달러를 누를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을 하면서 재유행 단계로 들어간다. 이런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유로화가 굉장히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은 오히려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경기가 굉장히 살아나는 이런 상황인데, 인플레이션까지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 유럽은 서로 이제 유럽 연합이 지금 깨지 많이 할 정도로 지금 백신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상당히 유로화가 지금 힘이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 반대로 달러는 강세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금 선물 가격도 어제 거의 보합세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어제 금이 잘 버티고 요즘에는 좀 금이 골드 시장이 상당히 반등을 하려고 굉장히 뭔가가 보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제 상당히 상승을 하기 위해서 선물에서 굉장히 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부분이면 조만간 달러가 조금만 죽어진다면 골드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요즘에 이제 여러가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것 중에 지금도 골드는 지금 이제 시장이 끝났다, 하락이다, 심지어는 다시 1600불대로 1500불대로 내려간다, 여러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죠. 그런데 제 판단에서는 유동성 시장이 있는 한은 그렇게까지 하방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 다만 지금 이제 벌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정부 1차 부양책은 1조 9천억, 곧 지금 3조 4조 부양책을 준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제 달러도 유동성이 풀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러면 왜 달러가 이런 강세냐? 채권 금리입니다. 채권 금리. 지금 10년물 금리가 이제 조금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735에서 1.703 1.681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가 1.614였습니다. 오늘 조금 소폭 상승을 했지만 1.621 상승이라 볼 수도 없죠. 이 정도 부분이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1.5든 1.6이든 1.7이든 일정하게 이제 관리가 되면서 어느 정도의 시장이 안정화 단계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고 나면 충분히 골드는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최근 들어서 달러가 이렇게 고공에 있는 상황에서 이 선물이 안 무너지는 거 봐보면 그만큼 지금 현재 골드, 그러니까 이미 이 현물 시장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서 수요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달러와 골드가 이제 양쪽 추이 역할을 하면서 워낙 달러가 강세고 또 유로화가 빠지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선물 시장이 여러 가지 이제 페널티를 지금 가지고 골드 실버는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똑같이 링에 올라갔는데 골드 실버는 한쪽 다리를 큰 줄을 달아놓고 잘 못 움직이게 해놔놓고 지금 펀치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 시장의 페널티가 어느 정도 거치게 되면 골드는 상당히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고, 그게 페널티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선물 시장의 증거금도 엄청나게 상승시켰죠. 그 다음에 증거금만 상승시킨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도 완전히 줄여놨죠. 거기에다가 중도금 비율도 높여놨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 특히 골드 실버 선물이, 특히 실버 쪽도 더 많이 이제 그런 부분을 실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골드 실버가 이 정도 버틴다는 것은 그만큼 저력이 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를 할 수 있으나 라고 캐시오 마크를 달았지만, 그 발음도 제가 볼 때는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어떤 의도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얘기가 나왔는데도 꿋꿋하게 버티는 거 보면 그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 코인 시장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를 한다라고 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하는 그 뉘앙스와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계속 거기에서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파월 연준 의장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골드가 지금 튼실하게 안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력이 있다. 실질적으로 시중에는 현물금이 지금 동이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오면 달러 다른 돈 대신에 골드를 사놓겠다 이거죠. 그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다, 방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물금은 잘못하면 내 자산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러면 또 그 다른 금 현물금 하시는 분들께 엄청 제가 욕을 듣게 돼 있는데 유동성 시장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워낙 가격이 들쭉날쭉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위험수가 될 수가 있다. 특히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골드가 버티고 또 오히려 조금 소폭 상승하고 하는 이런 거 봐보면 상당히 이제 골드도 맷집이 강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 채권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면 굉장히 급상승할 가능성도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채권 시장은 뭐 어제 파월 연준 의장 그 상원 의원에서 나왔던 뭐 내용 이야기에 봐보면 국채 금리는 물론 초에 들어서 급상승했지만 올해 2% 정도, 지금 제가 볼 때는 2%에서 약간 0.5% 올려서 2.5% 정도를 보고 있지 않느냐.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그 발언 뉘앙스를 봐보면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채권 금리를 2%까지 그 인플레이션 수준에서 동일하게 그 정도 수준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벌써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해는 2.5% 정도 온다고 지금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금리도 거의 그 수준으로 가지 않겠냐. 그리고 심지어는 뭐 2%에서 3% 정도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 부분이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안정이 된다면 골드, 실버는 상당히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자,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너무 많이 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바이든 정부하고 새로운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고 대중국가의 어떤 관계에서 앞전에 고위 회담에서 서로 막 쌍욕하고 헤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제2의 그런 옛날 이 관계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해서 걱정도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가 서로 간에 감정이 안 좋으면 무역전쟁도 치를 수 있는 거죠. 항상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이 베이스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팬데믹이 끝나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지금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있지만 팬데믹 끝나고 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이 리틀 매치가 벌어질 것이다. 무역 전쟁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골드는 그렇게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채권 이야기하다가 엄동으로 빠졌는데 어제 채권이 1.614, 오늘 1.621입니다. 거의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고요. 오늘 원 환율은 1134원 어제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회복을 많이 했고요. 비트코인이 1코인당 52,707불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 3% 정도 하락했고요. 이더가 1,591불, 최근 들어서 이더가 가장 저점에 온 것 같습니다. 요런 어제 이더는 한 4.5% 정도 하락을 했고, 코인 시장도 지금 현재 지금 채권 금리 고점에다가 여러가지 이런 원인에 의해서 금융권이 흔들리면서 제가 볼 때는 코인도 그런 지금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즉 보합 하락 쪽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제 이제 댓글에 이런 댓글 남겼어요. 코인이 좀 하락을 해야 우리 골드의
뭔가 플러스 요인이 될 건데, 그래도 골드가 상승할 건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맞지가 않습니다. 달러가 오를 때 같이 그 코인도 오를 수도 있고요. 골드가 오를 때도 코인도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가 명확하게 지금 현재 연결고리를 어떤 메커니즘에서 그걸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물 시장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부분으로 가고 있어서, 뭐, 코인이 하락한다고 금값이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마다 다 틀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뭐, 코인이 어제 좀 하락을 하고 보합세로 돌아서는 어떤 이런 형태, 최근에 워낙 이제 파월 연준 회장이 그 투기자산이다 해가지고 강펀치를 날렸는데도 코인도 이제 굉장한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강펀치를 때렸는데도 약간 흔들리고 다시 자리 잡고 하는 이런 거 봐보면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금융시장이 굉장히 혼조세로 지금 들어가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 그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그 상원 의원에서 내용을 전한 것 중에 국제금리 상승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분명하게. 그것은 이제 백신 접종과 미 경제가 이제 살아나는 그런 하나의 반응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채권금리 상승은 질서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오고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백신이 맞아져서 그런 그 경제가 살아나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국채금리가. 그렇다고 봤을 때에 지금 현재 물론 가파른 상승세는 있었지만 어쨌든 경제가 살아난다는 반증이다. 이런 이제 뉘앙스의 말씀이었죠. 그런 단기적 상승은 압력이 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5년 동안 인플레이션 그 어떤 흐름에 지금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저도 제가 봐도 그거의 내용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채권 지금 금리가 지금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입니까? SLR이 이번 달 말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때서 뭔가 반응이 올 것이냐. 오히려 지금 현재 제로금리 상태는 마찬가지인데 채권에다가 은행 자기 자본 비율은 이미 충분히 다 실탄을 싣고 있고 한 상황에서 채권을 더 사들일 거냐, 뭐 어떤 이런 부분에 올 3월 말에 SLR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는지 그때의 채권 시장을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제 재무부 장관도 정원대에 나와가지고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죠. 재정적 경제 지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팬데믹에서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조금 이 팬데믹이 좀 장기적으로 간다고 봤을 때는 그 세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 뭐 당장 이제 법인세를 정상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에 지금 현재 경제는 팬데믹 이전보다 한참 하반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경제는 하반부에 있고 재정 지원은 계속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어제 정을 했죠. 그래서 그 2월 달에 이제 미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다시 이 경제가 하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거는 2월 달에 눈도 많이 오고 계절적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지금 현재 미국의 어떤 경제의 흐름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미국은 제가 볼 땐 재정 정책을 계속 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유동성을 계속 푼다는 얘기고, 벌써 2차 2기 그 부양책을 이제 인프라 구축용으로 해가지고 3조에서 4조 정도를 지금 한다 그러면 어떤 데는 3조, 어떤 데는 4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오늘 뭐 4조로 나왔어요. 또 그 옐런 재무부 장관도
그 비슷한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2기 2차 재정 부양책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유동성 공급은 계속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공급됐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당연히 일어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유동성만 계속 공급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큰 문제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옐런 재무부 장관이나 파월 연준 의장도 발언을 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은 다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골드 실버 뭐 시장도 그 똑같은 어제와 비슷한 패턴을 가는데 유로화가 지금 계속 빠졌거든요. 지금 계속 빠졌는데 지금 유럽 쪽이 지금 팬데믹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계속 빠지는 상황이고 유로화가 조금 반등을 오늘 한다면 달러가 꺾일 건데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92.623이에요. 이렇게 가면 93까지 갈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고공입니다. 예. 앞전 뭐 저번 달만 하더라도 89점 얼마였죠? 89점. 예.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까지 흘러온다라는 부분은 특히 1조 9천의 대형 자금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달러가 이런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뭐 고금리의 국채 영향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백신 접종과 경제 성장의 어떤 반증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당분간 채권 금리는 상승 요인을 계속 상승 요인이 있다. 올해 목표가 2%인데 2% 이상도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부분을 넌제시 질서 있는 흐름이다. 채권 금리 상승은 질서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경제가 살아나는 반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봐보면 당분간 채권 금리는 상승할 가능성도 많고요. 그리고 급상승하지 않고 완만하게 상승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채권에 대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코로나 백신 개발될 때처럼 처음에 백신 개발될 때 크게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하락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둔해지면서 완만하게 이렇게 가게 되면 금융시장도 빠르게 제자리를 잡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권 금리는 3월 말 SLR이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SLR이 종료가 되는 그 시점까지는 뭐 조금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하겠지만 그 이후가 이제 굉장히 그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골드 실버 시장은 뭐 어제와 비슷한 패턴을 그릴 것 같아요. 오늘도 봐보면 달러가 아직도 강세고 유로화는 뭐 보합세인데 유로화가 지금 너무 빠졌기 때문에 조금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그 유럽 쪽에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도 달러가 뭐 더 이상 강세가 아니고 이 상태를 유지를 한다고 봤을 때에 유로화가 조금 반등만 한다면 달러가 꺾일 가능성이 많고 달러가 꺾이면 어제 선물도 굉장히 보합세로 이제 해가 왔는데 이 보합세가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꿋꿋이 버텼는데 오늘 유로화가 조금만 힘을 실어준다면 오늘 보합 조정 후에 조금 반등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뭐 전반적인 흐름에서 진행을 하는 거 봐보면 달러 진정세가 좀 올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골드 실버는 조금 반등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버 같은 경우에는 25불대 가장 저점대에 지금 내려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버가 지금 25불대가 무너진다고 보면 상당히 그 밑에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다. 24불 중반대까지. 근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그렇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으니까 조금 이삭 줍듯이 조금씩 25불대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거의 바닥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쨌든 보합장, 그 다음에 조금 유로화가 힘을 실른다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21년 3월 25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고요. 저희들은 매일 시황을 분석해서 오전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받고자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누르시면 매일 오전에 국제시장, 국내 시황을 분석해서 제가 보고를 황금세상 골든피아 채널로 하기 때문에 받아보시고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그 골드 시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시장도 잘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